취업 제한 문자. 그것도 문자가 왔는데 당신은 뭐 어디 근무했으니까 앞으로 몇 년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뭐 이런 문자예요. 이런 문자를 받았답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대통령실에 근무하다가 이제 나간 거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유로. 근데 그 나가신 분들 중에서 이런 문자를 받으신 분이 있다 그러네요. 기사 보겠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실 뭐 인적 개편, 인적 쇄신 이런 표현 꽤 좀 오래 진행됐죠. 일단 뭔가 대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대통령실 홍보 기능을 강화했다. 그러니까 홍보수석 밑에 비서관이 많이 생겼어요, 자리가. 그리고 행정관급 50여 명엔 사직 공고. 나가신 분도 있고 나갈 분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행정관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구성이 대통령이 있고요. 그 밑에 비서실장, 안보실장이 있고요. 그 실장 밑에 수석 비서관들이 있고 그 밑에 비서관들이 있고 그 밑에 행정관들이 있어요. 굳이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위 직급들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요. 상황이 이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뭐 브리핑에서 간단히 설명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금 조규홍 현재 복지부 1차관을 내정했습니다. 정무수석실의 정무 1비서관은 전희경 전 국회의원이시고 정무 2비서관은 그 장경상 그 홍보수석실은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많은 동고동락도 하신 강인선 대변인이 이제 해외 홍보 비서관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 홍보 플러스 외신 대변인을 겸직하게 되시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이제 공식 대변인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홍보수석이 대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은 아무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많이 나갔고요. 또 더 나갈 직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다음 기사 보시죠. 추석 앞두고 실직. 그러니까 한마디 잘린 거라는 거죠, 이거는. 3개월, 그렇습니다. 정부 출범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3개월 일했는데 3년 취업 제한 문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3개월 대 3년. 대통령실 면직자들 한탄을 쏟아냈다. 일부는 가족에게 차마 말도 못하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 카페로 출퇴근해서 마치 출근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이런 사연도 있네요. 이거. 김병규 위원장. 예. 그러니까 3달 일했는데 3년 취업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심사라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이런 문자들을 받은 분이 꽤 된다는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 좀 들으셨어요? 가까우신 분이 혹시 이런 상황인 거? 같이 뭐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오신 중간에 분도 있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예, 뭐 여러 생각들이 저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예. 야심차게 정권 교체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데 지지율이 20%대까지 쭉 빠지지 예. 않았습니까? 누구 하나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서 용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지금 엄청난 부담감 또 중압감을 가지고 어떻게 또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나왔던 사람들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지만 굉장히 열심히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용산에 들어가서 단 하루라도 일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의 대목을 보면 3년 취업 제한 통보받은 게 좀 너무 야박하지 않냐 그러는데 약간 그런 분위기죠, 기사는. 그 해당되는 기관에 대한 통보이고 거기에 대한 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죠. 용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일했던 경력으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에 취직하지 못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의 그러니까 다른 분야로 가면 된다. 그건 그런 상관없다. 내용의 법적인 기준들을 똑같이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감정을 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 교체를 이뤄낼 만큼 어디서든지 본인의 역량을 갖고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거라 봅니다. 또 만약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예.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 기회에 대해서 그 자리가 천년만년 보장되는 건 아닌 상황이기 예.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왜 대통령실에 있는 하위 직급 행정관들에게만 책임을 묻냐 예. 이게 이제 전체적인 보도의 핵심인데요.
남아 있는 수석 그리고 비서관 현재 있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회는 주어지지만 언제든지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또 변화의 대상들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게 지금 용산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이요. 일단 왜 하위직들만 이렇게 책임을 묻고 내보내는 경우가 많냐? 그리고 3개월 딱 일했다. 뭐 능력 발휘나 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그리고 취업 제한 문자를 갑자기 수석 앞두고 받으니 얼마나 황망하다. 뭐 이런 세 가지 갈래의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옛날에 해외 대사관 근무한 사람이 참사관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우리는 비참하게 죽을 운명이라고 참사관들이 농담처럼 많이 얘기했어요. 고위직 아닙니까? 네, 외교관 참사관들이 그랬어요. 요. 근데 지금 행정관이 참사관이 돼버렸어요. 50여 명이 다 대부분 행정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실 혁신, 쇄신 저는 뭐 좋게 보고 싶습니다만은 예. 모든 일이 생기면은 위부터 책임져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죠. 위부터 좀 손질을 하는데. 읍참마속, 마속의 목을 뱉잖아요. 제일 총애하는 장군을 그런 결단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일 밑에 행정관만 한 50명. 그 사람들이 이제 새 정부 와서 월급도 한 7월 달, 8월 달 한 2달 받았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물론 뭐 자리 찾아가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명분도 없고 이게 맞지 않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건 저는 가장 큰 게 세 가지 원인이라고 봐요. 물론 뭐 정치적인 거 여러 가지 있지만 대통령실 내에서만 보면은 윤핵관들의 바로 그리고 김건희 여사 건 그 두 개가 큽니다. 그리고 예. 또 검찰, 경제부처 공무원들, 늘공들 이 사람들이 또 세력 다툼했잖아요. 그 세 가지가 제일 커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좀 손을 대셔야 된다. 예. 그래서 지지율 떨어진 거 하나가 중요한 게 지금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나오지만 김건희 여사도 크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서도 한마디 하는 대통령실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시가 되는 거죠. 4시. 4시가 아니라 승정원이 돼야지. 승정원.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옛날에 예. 노무현 대통령 때 후보 때 그랬잖아요. 부인 빨치산 장인 나오니까 제가 그러면은 집사람을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측근들이 대통령한테 확실히 건의하고 예. 대통령도 제가 그럼 이혼하란 말입니까?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에 더 없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나온 거 수사 박차를 가해서 털 건 털고 가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할 사람이 대통령실에 이번에 바뀐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있다고 않으면 보십니까? 저는 뭐 밑에 몇 명 바꾸고 해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정무 감각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 대통령 실장이 정무 감각이 있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누가 정무 감각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내각 중심으로 가야 되면은 대통령실은 최소한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홍보실 뭐 사람 바꾸고 예. 기능 키우고 하잖아요. 저도 기업에서 홍보해봤는데요. 홍보는 CEO가 측근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숫자 많아도 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예. 보고받을 때 같이 가고 그렇지 않은 홍보수석 아무리 뭐 힘센 사람 갔다 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좀 처음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예. 일단 요 두 분 계신데 또 김상길 특보대 박상현 교수님 요 순서 발언께 제가 짧게 드릴게요. 예. 대통령실에 좀 고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예. 제2부속실을 그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시고 빨리 만드셔야 돼요. 지금 계속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면 이 김건희 여사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의 유일한 통로가 대통령뿐이 없어요. 그럼 대통령한테 얘기하면 자기 부인 얘기를 그거를 듣겠습니까 제대로? 근데 이 부속실을 만들면 예. 공식적으로 보고 라인이 생기고 거기서 얼마든지 접근 통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금다른 게 이제 관리일 수도 있고요, 지원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쓴소리도 또 그 밑사람으로서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예. 되는데 지금은 쓴소리들 하든 뭘 하든 예. 이걸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대통령뿐이 없다는 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제2부속실 얘기는 그거 그렇게 안 만든다고 다가니까 얘기 나왔는데 뭐 지금까지 뭐 별 얘기는 없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죠. 이런 측면도 있네요. 덩치 커진 홍보수석실. 그런데 말 많던 검찰 라인은 손도 안 댔다. 특히 검찰 라인 중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 출신들 뭐 그대로 그냥 있거든요. 박찬 교수님. 그러니까 정치권 출신들은 대거 퇴출.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행정관. 이 혹시 뭐 또 밖에 있는 누가 연관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검찰 라인은 그대로다. 이런 지적도 받습니다, 지금요. 네. 사실은 인사 논란이 빚어지면 예.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사 논란 계속 이어지니까 그럼 인사검증 담당자 누구냐? 인사수석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교체해라. 얼마나 많이 주장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사 논란이 정권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예. 분석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인사 담당자는 왜 안 바꾸는 겁니까? 또 하나 지금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실의 정보가 바깥으로 흘렀다. 그래가지고 고강도 감사했잖아요. 예. 그 책임자 누굽니까? 공직기강 비서관 아닙니까? 그런 자리가 있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이제까지 논란이 됐던 인사 담당자나 공직기강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은 고스란히 다 두고 나머지 그 행정관들이나 하위 행정 요원들 그 대거 내쫓으면 이게 책임 전가지 뭐가 책임 전가입니까? 근데 하필 그 사람들이 다 검찰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핵관 위에 검핵관, 무풍지대 검핵관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일단 뭐 대통령실 설명도 그렇고 일단 대통령실 뭐 쇄신은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다. 뭐 계속 이어지겠지만 뭐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죠. 미국 얘기가 좀 나오네요. 근데 우리로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보시죠. 대만에 7조 원 한국 투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 장관이 가로채 갔답니다. 우리나라한테 올 거를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미국으로. 여기 보시면 한국의 공장 계획한 반도체 대만에서인데 건설 비용 한국은 미국의 3분의 1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 맞춰주겠다라 그러면서 확 가져갔답니다. 우리가 올 걸 글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얼마 전에 우리 전기차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별로 안 좋거든요. 신경 좀 버리고 있고. 다음 기사 보시죠. 미국 전기차 차별, 요거 치포, 요거 반도체죠. 요거 미국이 우리가 참여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건데 요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발언권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통상본부장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쓸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미국과 관계라는 게 항상 우리는 특수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어는 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시간 관계상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